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2 제8강 저는 유현정입니다. 네, 수업장 안내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음소거 화면 끄는 거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름 변경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라마야나 이야기 계속 읽다가 중간에 시간이 다 돼서 마저 읽지 못했죠. 오늘은 남은 부분 마저 읽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사항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었냐면 이제 그 다샤라타 왕이 있는 이 아요디아의 한 문이 성자가 찾아와서 이제 락샤사들이 이 성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제 그 영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받았디 이 부분부터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의를 받았디 가우자나 Some are tau, virau, varte, te, ayodhyayam, iti 라고 하는 요 문장인데요. 자, 일단 제가 원래는 여기 로만자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 이제 빨리빨리 좀 이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미리 오늘 아까 적어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로만자 확인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의를 받았디 같은 경우에는 받았디가 동사죠. 그리고 문의히에서 받았디의 르 유성음과 만나서 문의르로 변경되어서 이렇게 대바나가리에는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히 그러니까 성자가 받았디 말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문장 제일 끝에 보시면은 이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성자가 말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동사는 바르테테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자, 바르테테 같은 경우에는 브리트 그러니까 바르따테가 기본형인데 바르테테라고 하면은 3인칭 양수의 현재형이 됩니다. 이 브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맥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 어떤 사항이 존재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수 3인칭 양수이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양수로 되어 있는 것이 주어가 될 텐데 여기 보시면 가우자나, 사마르타우, 위라우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아우 어미가 되어서 이 남성 명사의 양수 주격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까웃자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죠. 까드 그러니까 의문사에다가 짜나라던가 찌드 같은 이런 불변화사를 붙이게 되면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데 보통 앞에 있는 이 의문사가 격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수 주격 형태가 주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이 앞에 있는 까도 까우자나 까우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양수 주격 어미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라우 두 명의 영웅이 바르테 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영웅은 어떤 두 명 까우자나 어떤 두 명의 영웅이고 사마르타우에서 사마르타 하면은 사실 이것도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어떠한 힘을 갖추고 있는 혹은 그러한 것이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사마르타우 가능한 이 위라우 두 명의 영웅이 마르테 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장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아요디아얌에 있다고 합니다. 자, 아요디아는 우리가 이제 이 고살라 왕국의 수도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아얌이라고 하는 요 어미를 취해서 단수 척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런 가능한 영웅들이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성자가 아요디아에 까우자나 어떤 사마르타우 그 일이 가능한 이라우 두 명의 영웅이 바르테 때 존재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까우따 위띠 브레처띠 다샤라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모음 산디가 눈에 띄죠. 여기 보시면은 따 위띠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 제가 로만자에서 띄어쓰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따우에다가 이띠가 붙어가지고 아우와 이가 만나서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것이 아르 형태가 되고 뒤에는 그대로 이띠로 붙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지금 뿌리쳤디이죠. 뿌라치, 질문하다, 묻다라고 하는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우따우 이띠 프리처디 그러니까 까우따우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데 주어는 바로 뒤에 있는 다샤라타하가 되겠죠. 다샤라타가 까우따우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따우 하면 우리 따드 3인칭 지시 대명사 혹은 인칭 대명사의 양수 주격. 까우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의문사의 양수 주격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까우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자가 두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까우 따우 그 두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다샤라타가 프리차티 질문한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Tava putrau Ramu Lakshmanashche ti Vashati Dvijah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대화나가리 원래 슈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슈제 이렇게 써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띄어서 써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제띠 같은 경우에는 짜와 이띠 해가지고 아와 이가 만나서 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라모 요거는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라마하가 뒤에 있는 르가 만나서 오로 산디가 일어났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이 락시마나 하 요것도 비사르가가 쯔를 만나서 슈로 변했네요. 자, 이 문장에서 이제 동사 형태는 우리가 마샤테라고 하는 것을 동사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띠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이띠라고 느위자하 마샤테. 느위자 하면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느위가 이를 얘기하고 자는 우리 잔 태어나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와서 이 보카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보통 이 브라만 계급을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후대에 가서 용례에 따라서는 보통 그 4성 계급 중에서 와이샤 이상의 이 계급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지만 가장 이제 널리 통용되는 용례는 이제 브라만 계급 가장 위쪽에 있는 사제 계급을 얘기하는 단어죠. 이 사제 계급이 처음에 이제 그 입문 의례를 하고 나서는 이제 스승을 부모로 삼아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이 브라만 계급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던 무니 그 성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자가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 바샤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는 지금 딱히 동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까우따우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그 두 사람, 따우는 바로 이 두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냐면은 따와 뿌뜨라우. 뿌뜨라우 하면은 우리 남성 명사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뿌뜨라우 양수 주격 어미가 돼서 두 명의 아들. 근데 누구의 두 명의 아들이냐면 따와 뿌뜨라우 당신의 두 명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뿌뜨라우를 이 설명해 주는 부분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짜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이 불변화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짜는 라마하, 락시마나하 이 두 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라마와 락시마나라고 하는 그 따와 붙드라우 당신의 두 명의 아들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계속 보실게요. 야다 느르포 문네르 봤자남 슈르노디 따다 소디바 두기도 바바디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산디 부분을 보시면 느르뽀, 느빠하죠. 그 다음에 무네르 vat자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네헤 vat자남 이것이 이 르를 만나서 르로 산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누스바라 산디, 미슈르노디 따다 소디와 같은 경우에는 사하, 그
다음에 아띠바, 아하와 아 단모음이 만났을 때 아하는 오로 변하고 뒤에 있는 아는 단락이 되면서 아바브라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기 다하 바바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는 우리가 두 개가 딱 눈에 보이죠. 먼저 슈르누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부아바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르누띠 하면은 듣다 슈루라는 동사에 3인칭 단수 현재형 엄띠가 붙어 있죠. 그다음에 부아바띠는 무후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와 함께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야다, 따다 구문이에요. 자, 야다, 따다 우리가 나라는 이 전미사가 붙으면은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이 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미사였습니다. 그래서 야다, 뭐뭐뭐뭐 할 때, 따다, 그때 뭐뭐 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두 개의 문장을 지금 관계부사로 엮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사도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르노띠 그가 들을 때 따다 그때에 두키타하 부아바띠가 되죠. 부아바띠 자체는 이제 비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두키타하 부아바띠 어떤 사람이 괴로워한다,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는 여기에서 느르바하가 되겠죠. 왕은 다샤라타 왕을 가리키죠. 그래서 왕이 슈르노띠 들을 때 근데 무엇을 듣냐면 왓자남 슈르노띠입니다. 왓자나 말이라는 의미였죠.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입니까? 문의의 단수 국격 단수 속격 형태죠. 그래서 성자의 말을 들을 때 따다 그때 싸하 그는 아띠바 매우 두키다하 바바띠 괴로워한다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숲에 이 락샤사들이 이 성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두 명의 영웅을 파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락샤사들을 죽일 만큼 그런 가능한 영웅들이 있는가? 그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성자가 당신 아들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라마와 락시마나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샤라타 왕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내용에 따르면 이 아들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이 라마 왕자는 위셰샤따하라는 표현을 써서 특히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 숲의 그 위험한 락샤사들이 판치고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샤라타 왕이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보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그러한 문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या तो ब्राह्मणो मनुष्येषु देवो भवति ततो नृपोऽपि ब्राह्मणस्य वचनं करो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야또 따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야따하 따따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야따하 따따하 구문이 일단은 눈에 띕니다. 자, 야따하 따하라고 하는 이 어미가 붙게 되면 우리가 탈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탈격 이 어미가 붙게 되면은 탈격이 가지고 있는 즉 의미의 외연을 다 가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야따하 따따하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뭐 때문에 그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그 탈격의 용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야따하 이하 이 뭐뭐뭐뭐 때문에 따따하 바로 그 때문에 어쩌어쩌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동사 찾아보시면 부아바띠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까로띠라고 하는 입니다. 자, 부아바띠는 이제 뭐뭐이다 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네보 부아바띠, 네바하가 되겠죠. 네바하 부아바띠이다. 그러니까 신이다. 근데 누가 신이냐면은 브라흐마나하가 네바하 부아바띠. 이게 이제 문장의 구조가 돼요. 그래서 브라흐마나하 하면은 우리 브라만 그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네바하 하면은 우리 그 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천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마는 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간에 마누시에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누시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누라고 하는 그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혹은 그 마누와 관련이 있는 혹은 마누의 후예인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요거 자체가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누시에슈
에슈 어미가 달려있기 때문에 복수 척격 형태죠. 그래서 이 복수 척격 혹은 복수 속격의 용례 중에서 여기는 어몽,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에서 인간들 중에서 브라마나하, 브라만 사제 계급은 네와하 부아바티, 신이기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리고 야따하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를 나타냅니다. 브라만 계급은 인간들 가운데에서 신이기 때문에 따따하, 바로 그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느르빠하 앞비, 이것도 느르빠하 앞비이죠. 왕 또한, 앞비 하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뭐도 또한이라는 의미였어요. 왕 또한 왓자남 까로띠입니다. 자, 까로띠 하면 우리 끓이 동사입니다. 뭐뭐를 하다. 그래서 보통 이 목적격의 어떤 단어와 함께 쓰여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왓자남 까로띠, 그러니까 말을 행한다, 말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왕 또한 말을 따르는데 누구의 말을 따르냐면 브라흐마나스의 왓자남 까로띠예요. 그래서 브라만의 말을 따른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제 계급 질서가 나와 있죠. 브라만 사제는 인간들 가운데서는 지금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왕 또한 브라만 사제의 왓자남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 둘을 숲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따따하 브리아우자 부트라우 원함 프레셔야띠 브라흐마니나 사하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동사 보시면 프레셔야띠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어가 딱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주어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죠. 그래서 왕이 프레셔야띠, 보낸다. 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내냐면 지금 프리아우 부트라우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 아우 형태가 주격도 되지만 목적격도 되죠. 여기에서는 목적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트라우, 두 명의 아들인데 뿌리아한 두 명의 아들이에요. 어떤 사랑스러운 두 명의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두 명의 아들을 와남, 숲으로 프레샤야띠,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따하,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따따하와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접속사처럼 사용이 되었죠. 그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왕이 뿌리아우 뿌트라우 두 명의 아들을, 두 명의 이제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남 프레샤야띠, 보냅니다. 그런데 브라흐마니나 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하는 우리 여러 번 나왔죠. 누구누구와 함께, 동반의 의미를 가지는 불변화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국격과 함께 사용이 되죠. 그래서 브라흐마니나, 그래서 단수 국격으로 사용된 이 브라흐마나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흐만과 함께 사랑하는 두 명의 아들을 바남 프레시아티, 숲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숲으로 아들 둘을 파견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수업, 문법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동사 접두어에 관련된 내용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절대분사와 관련된 내용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뜨반따 혹은 랴반따라고 불리는 형태였는데 이 동사 어근에 접두어가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절대 분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익혔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동사는 우리가 어근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 앞에 이 붙는 접두어도 사실은 그 이제 종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두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접두어가 동사 어근에 붙으면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관용적인 그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냥 어근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접두어의 그 의미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접두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유추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절대분사 같은 것을 파악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우빠사르가라고 불리는 이 동사 접두어는 이 크게 이제 큰 의미 변화 없이 어근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접두어가 지닌 의미가 적용이 되어서 동사 어근의 의미를 조금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두어의 의미가 살아있는 경우죠. 그리고 접두어와 이 동사 어근 둘 다의 의미와 별 상관없이 그 기본 의미 외에 어떤 새로운 관용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동사들을 접해 나가면서 익혀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동사 접두어는 꼭 이렇게 하나만 붙는 것이 아니라 이제 2개 이상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문법적으로 이게 개수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3개 이상이 붙는 경우는 저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또한 다양한 그 동사의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것들, 그리고 특히 관용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기억을 해 놓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쓰이는 동사 접두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것 외에도 더 다양한 이제 그 동사 접두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줄여서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누라고 하는 접두어가 있어요. 아누 같은 경우에는 무엇 무엇의 뒤에 아니면 무엇 무엇을 따라서라는 의미를 보통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be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향해서 향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동사 어근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제 그쪽을 향해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라는 의미도 되고, 혹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가 be라고 하는 접두어입니다. 그 다음에 안따르. 이제 안따르 이렇게 르로 끝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리지널 파이널 비자르가 산디 할 때 배웠었죠. 이 안따하가 될 때도 있고, 혹은 치차름 계열 안따 쉬, 시, 스 이런 식으로 이런 바리에이션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뒤에 말하자면 어근의 첫 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안따르 외에도 이렇게 다른 이 오리지널 파이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안따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안에, 내부에 혹은 안쪽으로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바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로부터 떨어져서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데요. 장모 접두어가 있습니다. 접두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2개의 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붙는 그 동사 어근이 동작 동사일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 동사가 있겠죠. 가다라고 하는 이제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 동작 동사의 경우에는 보통 이것들과 만났을 때는 반대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혹은 뭐 되돌아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이 동사 어근과 사용이 되었을 때는 자체가 별 큰 의미 없이 그냥 뭐 그 어근 자체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고 하는 이 접두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 우뜨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뜨는 위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빠 같은 경우에는 아비랑 유사하게 어떤 쪽을 향해서, 근데 특히 어떤 것을 향해서 접근하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빠입니다. 그다음에 니히. 자, 니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안따르와 마찬가지로 요 오리지널 파이널의 이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니르, 뭐 니슈, 니스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은 접두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제외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바깥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이죠. 그 다음에 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와 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무언가 가라앉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아래쪽 혹은 또 어떤 것의 안쪽으로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리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둘러싸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적두어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주의, 둥글게 혹은 뭐 원만하게라는 의미로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뿌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으로 전방, 그러니까 좀 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동사 어근의 의미를 더 이제 강하게 내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뿌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앞쪽, 전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뿌라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혹은 어떤 것을 이제 뒤쪽으로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상호적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주보고 있는 이미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상호적인 행위나 아니면은 반작용의 의미. 그러니까 뒤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뿌라띠, 그러니까 대면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의미를 만들어내는 접두어 중에 하나인데, 가장 이제 원초적인 의미는 어떤 것과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대되거나 분리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그 동사 어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라고 하는 게 우리도 뭐를 쪼개면은 그 안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나누는데 그것이 더 세분화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가 바로 미라고 하는 접두어죠. 그 다음에 쌈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이제 보통 함께 이제 그러니까 투게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과 더불어서 함께라는 모두, 그리고 무언가가 모여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접두어가 바로 쌍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이제 더 다양한 접두어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초급 단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두어의 의미를 알아봤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이라는 동사와 와드라는 이 동사에 각각 접두어가 붙었을 때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위쪽에 나와 있는 지금 요 얘들은 이 접두어 자체가 그 동사 자체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접두어의 의미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좀 더 관용적으로 쓰이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 와드 요걸 붙어 있는 요 예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감 동사에 아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 아 같은 경우에는 동작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는 반대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 하면은 가다이지만 아감이 되면은 오다 혹은 돌아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만들어내죠. 자, 여기에 뿌라띠까지 붙어서 뿌라띠 아 감이라고 하면은 뿌라띠는 대면했다가 뒤로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뿌라띠 아 감 하면은 좀 더 그냥 오다가 아니라 무언가 되돌아오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따라서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아누감이라는 동사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어떤 것을 따라가다, follow의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동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쌈바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자음으로 시작된 동사와 만나서 이 쌈 같은 경우에는 아누스바라로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드 하면 우리가 말하다이지만 쌈 함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즉 토론하다 혹은 의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뿌라띠바드인데요. 바드를 이제 뿌라띠 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뿌라띠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만들어내고 있죠. 자, 반면 위바드입니다. 자, 위는 기본적으로 반대, 분리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갈라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바드 하면은 다투다 아니면은 따지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죠. 논쟁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뿌라 와드 같은 경우에는 와드의 뿌라
접두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브라 하면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앞쪽으로 쫙 나가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브라바드 하면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공언하는 것, 선언하다, 외치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동사 어근에다가 접두어를 붙임으로써 그 동사의 의미가 이 외연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원래의 접두어나 동사 어근의 의미와는 다소 다르게 좀 더 새로운 관용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에다가 아바가 붙었어요. 근데 아바는 원래는 이제 뭐 아래쪽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아바감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무언가를 알아차리다 혹은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동사의 의미와는 다소 다르죠. 그 다음에 냐 하면은 알다라는 의미, 짜나띠였죠. 그런데 아누가 붙어서 아누는 원래 따라가다라는 의미였지만 아누즈냐라고 하는 동사는 또 전혀 다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허락하다, 용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하면은 어떤 것을 놓다, 배치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비 접두어가 붙어서 아비다라고 쓰게 되면은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물론 아비다가 말하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용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sh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빠 dish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가르치다라고 해서 좀 더 다른 의미로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무후, 요거는 이제 존재하다. 였는데 이제 뿌라부후라고 해서 이제 뿌라라고 하는 전방이라는 요 접두어가 붙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것을 통제하다, 지배하다 혹은 압도하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냐 한 번 더 나왔네요. 프라티즈냐인데요. 이 프라티즈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공언을 하면서 약속하다 혹은 맹세하다, 명언을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접두어의 의미가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동사가 만나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좀 다른 외연의 동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접두어의 그 위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동사 접두어가 이렇게 어근에 붙는 경우에는 동사가 활용될 때도 이 어근에만 일단은 집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감의 기본 형태가 가차띠이기 때문에 아바가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이 가차띠 활용형에 그냥 아바만 붙여주면은 똑같이 아바감의 활용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두어는 그냥 거기에 얹혀지는 약간 양념 같은 느낌으로 붙어 있는 것인데,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딱 하나 주의를 해야 되는 그 활용형이 있어요. 바로 배웠던 과거형입니다. 이 과거형 활용에서는 우리가 특수한 그것이 붙었어요. 바로 과거 표지인 아가마. 형태가 어간 앞에 붙는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간이 그냥 다뚜로만, 그러니까 동사 어근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동사 어근 말고도 접두어가 붙어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접두어와 동사 어근 사이에 바로 이 과거 표지 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의 위치에 따라서 싼디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우리가 과거형을 파악할 때는 좀 주의해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실게요. 자, 어근 중에서 우빠 wish라고 해서 이제 뭐 앉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있는데요. 자, 현재형은 이제 우빠 비셔띠, 이 비셔띠에 그냥 우빠만 앞에 붙여서 현재형을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형은 똑같이 이 현재 어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샤트라고 하는 비샤라는 어간에다가 앞에다가 아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우빠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빠도 앞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빠의
이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 아까지 붙어서 아와 아가 만나서 아 장모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빠의 아가 또 붙어서 뭐 이게 어떤 또 다른 접두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미를 보면 알죠? 뜨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접두어와 동사 어근 사이에 아가 추가되어서 이것이 장음화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니바스. 는 이제 거주하다, 어디에 살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현재 어간에 앞에다가 아를 붙이고 그 앞에 접두어 니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형 어간인 뜨를 붙인 형태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모음 두 개가 만났죠. 니의 이와 그다음에 과거 표지 아가 만나게 되면서 이가 이어 형태로 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냐바사뜨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비 우빠 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접두어가 붙어 있는 이제 동사예요. 자, 이 경우에도 사실 동사 어근 자체도 지금 모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빠의 아와 이가 만나서 사실은 애의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비 우빠 우베마하라고 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는데, 자, 우리는 동의하였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과거형 표지 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베마가 아니라 여기에 아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브리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비 우빠이마라고 하는 이러한 활용이 되어서 우리는 동의하였다라고 하는 활용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접두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배울 명사 어간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이제 바트도 배웠고 안으로 끝나는 명사도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를 어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어간을 가지고 있는 명사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크게 아스, 이스, 우스로 끝나는 명사들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주로 이 아스, 이스, 우스로 끝나는 이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성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각주에다가 적어놨죠. 아스, 이스, 우스의 경우에는 중성 명사가 대부분이고 이 남성 명사 혹은 여성 명사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 보카버를 형성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 보카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보카버 중에서 우리가 소유 보카버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 보카버, 바후브리히 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바우브리히는 이제 많은 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자체로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많은 쌀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소유 복합어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부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것 자체가 이 소유 복합어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제 명칭처럼 사용이 되고 있죠. 아무튼 이 바우브리히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개의 단어가 이제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복합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앞에 있는 이 단어들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사의 격어미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용형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격어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보통 마지막에 있는 요 이제 단어가 활용이 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명사가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남성 명사일 수도 있고 중성 명사일 수도 있고 여성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이 있겠죠. 그런데 소유 복합어 자체가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쓰인 대상은 원래 예를 들어서 남성 명사인데 이 전체 소유 복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여성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원래는 남성 명사이지만 여성 명사로 아예 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 남성 명사이지만 여성으로 활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카버를 형성을 해서 남성 명사나 여성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중성 명사와 동일한 격변화를 하지만 주격과 목적격, 혹격에서만 이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다소 다른 식의 변화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성 명사의 격변화 형태를 주격, 목적격과 혹격으로만 분리를 해놨는데요. 이 경우는 남성도 동일하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격변화 표는 전부 다 중성 명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 아스, 이스, 우스로 끝나는 이 명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논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마나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따빠스라던가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 특히 인도 철학이나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변화 표는 좀 익혀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로 지금 마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중성명사로 마음이라는 혹은 의식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격변화 표는 우리가 워낙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단수 주격 형태를 보시면은 제가 어간 형태를 지금 마나스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요거는 언제든지 오리지널 파이널로서 이 위사르가 그리고 르 이런 것들과 호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독립적인 한 단어로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 오리지널 파이널 혹은 앱솔루트 파이널의 규칙에 따라서 단수 주격 형태가 마나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사실 그냥 뭐 마나스나 마나하나 이제 그 형태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동일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성명사의 특징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주격, 목적격의 형태가 두 개가 다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나하, 마나시, 만남시. 자, 복수, 주격, 목적격의 형태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만남시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복수, 주격, 목적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는데, 요거 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우리가 복수의 국격, 그 다음에 복수, 역격과 탈격, 이런 것들 보시면은, 원래라면 마나스가 어간이기 때문에 마나스 브이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 격변화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유성음이 어미와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로 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나스 비가 아니라 마노 비히라고 활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노비암, 마노비암, 마노비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수 지금 탈격과 속격 형태의 동일한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첫 격의 어미는 또 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나 씨 하면은 마음에라고 하는 적격의 형태가 되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격변화표를 다 보고 나서 우리가 단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스로 끝나는 명사입니다. 하비스라고 해서 재물이나 곡물, 제사 지낼 때 바치는 그러한 공양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격변화표 자체는 이제 아까 봤던 것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하비히, 그다음에 하비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비임시 라고 해서 이렇게 주격, 목적격 형태의 또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유성음 이 어미와 만났을 때 합이 르 비히가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마노 비히가 됐던 것과 동일한 이제 산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하비르 비암, 하비르 비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압사라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압사라스, 그러니까 아스까지가 지금 어간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압사라스는 이 신화 텍스트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인데요. 천상에 살고 있는, 특히 인드라의 그 유원에 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요정, 뭐 천녀, 이러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막 고행하고 있는 성자들이나 신들의 마음을 빼앗는 파무 파탈들로 등장하는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압사라스 같은 경우에도 압사라 그러니까 아하 형태가 지금 단수 주격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간 형태가 지금 압사라스이기 때문에 압사라하,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격어미를 생각을 해보면 아하 이렇게 끝나면 뭔가 복수 주격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아스로 끝나는 남성 혹은 여성 명사의 단수 주격 형태가 바로 아 장모음의 이 비사르가 형태라고 하는 것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수 주격, 실제 복수 주격은 어떻게 되는가? 아하 어미가 붙습니다. 이번에는 어간 자체에다가 아하 어미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압사라사하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복수 주격 형태, 그리고 복수 목적격 형태도 지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은 압사라쌈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 혹격 같은 경우에는 압사라하 해가지고 어간의 형태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우스 어간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짝슈스는 우리 보는 시각기관이죠. 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짝슈후, 짝슈씨, 짝슈음씨 해가지고 기본적인 이 격어미 형태는 앞에서 봤던 것과 거의 동일해요. 다만 이냐, 우냐, 아냐 이것만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하비르 비히 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짝슈르 비히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짝슈르 뺨, 짝슈르 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앞에서 봤던 것들과 거의 동일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헷갈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스, 우스, 이스로 끝나는 단어들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온 단어는 제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타스, 어떤 뭐 의식, 마음, 생각, 사실 마나스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죠. 자, 그 다음에 따파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따파스 하면은 열, 뭐 에너지, 고행,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따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마스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둠 혹은 무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로 그냥 문자 그대로 빛이 없는 상태인 어둠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통 이 어둠을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상태 혹은 지혜가 없는 상태로 굉장히 빈번하게 비유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지혜가 없는 것, 어리석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 또한 따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저스라고 하는 이 단어 보시면은 데이저스는 기본적으로는 이 딱 광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빛이고 그리고 그 광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연들을 함께 이 단어의 의미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이라던가 아니면은 강력한 어떤 에너지고 뭔가 이 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데이저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마스라는 단어. 나마스는 우리 나마스테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나마스, 남이라고 하는 이제 구부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인사, 뭐 경배, 경의, 존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마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야셔스라는 단어. 보시면은 야셔스는 뭐 명예, 영예, 영광, 명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다누스, 우스로 끝나는 단어가 나왔네요. 다누스는 활 혹은 호. 그리고 사실 다누스 말고도 그냥 스가 빠진 그 다누라는 단어도 활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와푸스, 이것도 우스로 끝나는 단어네요. 와푸스도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체,
몸 혹은 그 형태나 외양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varp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뉴티스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스 어간을 가지고 있죠. 뉴티스는 약간 이 떼자스와도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약간 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티스 하면은 그 빛 혹은 밝음이라는 의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천체가 내는 어떤 빛이나 밝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히스는 보통 꾸샤라고 불리는 그 풀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식에서 사용이 되는 제사용 그러한 풀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래서 그 꾸샤는 왜 굉장히 가느다랗게 이렇게 생긴 요 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말려서 엮어가지고 뭐 돗자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 문헌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풀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중성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중성명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러한 격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개송은 아니죠. 수트라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이 문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까마수트라의 이제 첫 번째 권의 두 번째 장의 8번째 이 수트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까마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카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보카버는 대부분 좀 나열되어 있는 경향이 커서 제가 사실은 이 중간에 마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요. 한번 어떠한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슈로트라드바 짝슈르지흐바 그라하남 아트마 쌍육대나 마나사디시타남 스페슈 비사예 스와누굴야타하 브라브르티까마하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는데 일단은 큰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까마하 그다음에 브라브리티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까마는 뭐냐면은 브라브리티히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큰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어와 보어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까마가 어떠한 활동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요거 전체가 하나의 보카버예요. 그리고 보카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만 격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단어만 아남 형태가 돼서 복수 속격 형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뜨마 쌍육 데나 해가지고 요거는 단수 복격 형태죠. 그리고 마나싸 여기서는 산디가 일어났습니다. 마나싸에다가 아디슈티따남 아와 아가 만나서 아 장모음이 된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아남 형태가 돼서 똑같이 복수 속격 형태로 사용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스페슈 위샤 예슈 이것도 우와 지금 아누꿀리아따에 아가 만나가지고 우가 무로 변한 산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에슈 요거는 복수 척격 형태죠. 그리고 아누구울리아따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따하 보였습니까? 탈격 격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부사적으로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까마는 무언가가 원하는 바에 맞추어서 혹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뭔가 적절하게 하는 브라브리티히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것인데 그 활동을 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그 활동이 어디에서 이것이 활동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이 척격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샤예수, 비샤야들에 대해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이 까마인데 이 비샤야들은 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감각기관의 그 대상을 나타낼 때 비샤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각기관의 지각 대상
감각기관들에 대해서 이 활동하는 것이 까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각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수 속격 형태의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엄청나게 긴 보카버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단어들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이 단어들을 그냥 합쳐놓은 보카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슈로트라, 그 다음에 뜨바쯔인데 지금 짝슈후와 지금 안 나와서 그냥 뜨바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바끄, 그 다음에 짝슈후, 그 다음에 지흐바, 그 다음에 그라하나, 요 지금 5개의 단어가 만났죠. 그래서 지금 격은 마지막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슈로트라 하면은 듣는 기관, 청각기관인 귀를 나타내고요. 뜨바츠 하면은 촉각기관, 피부를 나타냅니다. 짝슈후는 눈, 그 다음에 지흐바는 혀, 그 다음에 그라나 하면은 코를 가리키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감각기관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이렇게 복합어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 피부, 눈, 혀, 코, 들의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거 다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라는 감각기관 들이라고 해야지만 들의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디슈티따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수격이 동일한 형태로 이 복합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디슈티따 라고 하는 단어는 아디슈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과거수동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확립된 아니면은 관장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장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관장되는 이러한 5가지 기관들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그것의 비사예슈 대상들에 대해서 하는 활동이 바로 까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관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마나사입니다. 자, 마나스의 지금 단수 국격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나스에 의해서 아디슈티따 되는 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마음에 의해서 관장이 되는 이 5가지 감각기관들의 비샤야들에 대해서 이제 활동하는 것이 까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나사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트마 쌍육데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트만 그 다음에 쌍육다라는 단어가 만났습니다. 아트만에서 지금 복합어가 돼서 마지막 느가 빠져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트만과 말하자면 쌍육다, 요거는 합쳐진, 결합된이라는 의미. 그래서 아트만과 결합된 마나스에 의해서 관장이 되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는 아트만이 있고 그 아트만이 마나스를 이제 뭐랄까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마나스에 의해서 이 5가지 감각기관들이 관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5가지 감각기관들의 비샤야, 그러니까 눈은 어떤 그 모양을 볼 테고 귀는 소리를 들을 테고, 그래서 그러한 모양과 소리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비샤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샤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아누꾸울야따 하는 그것에 맞춰서 적절히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활동하는 게 까마이다라는 것인데요. 딱 한 구절 남았죠. 스웨슈 스웨슈입니다. 자, 스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스웨슈 스웨슈라고 하면은 각각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까마라고 하는 것은 이 스페슈 비샤이에서 그 각각의 어떤 지각 대상들에 대해서 거기에 호응하는 그 슈로트라, 뜨박, 짝슈, 지우바, 그라나라고 하는 이 5가지 감각기관들의, 그런데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마나스에 의해서 관장되는 5가지 감각기관들이 각각의 이 대상들에 맞추어서 활동하는 게 까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나스 또한 아뜨만과 결합되어 있는 마나스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까마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각 대상들에 대해서 자아와 결합된 마음에 의해 관장이 되는 귀, 피부, 눈, 혀, 코라는 감각기관들이 적절하게 혹은 맞추어서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그러한 활동을 가리킨다. 라고 이 까마수트라에서는 까마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장이었는데요.
요는 우리가 마나싸라고 하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 이 문장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짝슈후 이런 단어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이렇게 마나스 짝슈후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흔히 우리가 이러한 문장들 논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여기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또 이제 중요한 또 문법 사항이에요. 바로 수동형 혹은 수동태라고 불리는 패시브 형태를 보게 될 텐데요. 요 용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까르마니 프라요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프라요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적용이나 뭐 활용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까르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까르만 우리 문법 용어로 사용이 될 때는 행위의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대상에 말하자면 맞추어서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동형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뭐라고 할까? 나는 신은 악마를 죽인다. 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주어가, 그러니까 행위 주체는 신, 그 다음에, 목적, 그러니까 행위 대상은 악마, 그리고 행위 자체는 죽인다라고 하는 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행위 주체에 맞추어서 구성된 능동형 문장이죠. 신은 악마를 죽인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능동형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까르마니 브라요가는 여기에서 지금 까르만, 악마라고 하는 요 단어를 말하자면 주어로 삼아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악마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악마는 이 주어가 되면은 악마는 신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해야 문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보통 이제 주체, 그러니까 까르뜨리죠. 까르뜨리에 맞추어서 구성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까르따리 브라요가라고 능동형 문장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까르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형성이 되었을 때 까르마니 브라요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까르마니 브라요가가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